최치훈 삼성물산 사장님, 마이크 갖다 주실까요? 9월 1일 날 홍완선 본부장을 만나셨죠?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습니까? 네. 홍 본부장님, 최치훈 사장님 만난 적 없습니까? 삼성 관계자를 만난 적 없습니까? 증언을 잘 하셔야 됩니다. 9월 1일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월 말경에 사무실에서 우리 최치훈 사장님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최치훈 사장님, 여기 증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9월 초에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게 있고 8월 말에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틀렸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 저는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때 홍 본부장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주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주문했습니까? 이 국민연금이 주주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게 피해가 커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약속한 가버넌스 위원회와 CSR 위원회를 바로 발족시키고 그리고 시너지가 예상됐던 것들을 빨리 준비해서 경영에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까? 홍완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주주 가치를 이렇게 임의로 올리거나 높일 방안이 그렇게 있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담합을 하거나 그걸 물어보고 답변하고 계획하고 추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완선 주인께서. 이 주주가치 부분에 있어서 삼성물산과 모직이 합병한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병 후에 가급적이면은 약속했던 대로 바로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까? 요구했었습니다. 내일 삼성물산 신주가 상장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상 시가가 제대로 잘 예상했던 대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주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내일 상장하는 주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 이상의 국민연금이 투자되어 있는 막대한 국민연금,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될 국민연금이 거기다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담보를 하고 어떻게 이게 약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홍완선 증인께서는 국민연금의 손해를 내일 상장하는 신주가 상장될 경우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주가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누구도 어렵습니다만은 또 일단은 이제 통합신주가 발행되는 시점이 내일입니다. 지금 주가 부분들은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또 때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저희는 국민연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일이 상장이 돼서 약 한 1년 정도의 그런 기간으로 본다면은 이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이 합병한 회사의 이 주주가치 부분들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찬성을 그랬으면 좋겠고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삼성 특혜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식을 살 수가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민감한 합병안에 대해서 ISS, 글래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의 유수 전문기관이 합병 반대를 권고했죠.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합병 반대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합병 찬성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 SK와 SKCNC 사이의 합병 과정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다른 절차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논리를. 그래서 이런 민감한 합병안에 대해서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그리고 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SK CNC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죠. 예,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저는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반대할 가능성과 개연성을 고려해서 투자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한 것이 삼성 특혜가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절차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안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측면에 보면은 거의 유사한 동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삼성물산과 오지기 합병과 SK CNC와 SK 합병은 이 똑같은 동일한 상으로 같이 보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엘리엇이 투자자 국가간 소송 ISD 제도를 활용해서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그런 빌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그렇게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봅니까? 예, 그런 동향이 가능성이 있다고 있습니까? 봅니다. 예. 그런 동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뭐 최근에 약 한 8월 10일경 착한 날짜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쪽에 엘리오 쪽에서 공문을 보내왔어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금융연금 쪽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부분은 이 법률적인 측면을 저희 뭐 중법적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저 금융위원장님, 아침에 그 대보업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고 최고금리를 29.9%로 하는 그 금리를 낮추는 안이 국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더 낮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비용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 인하 요인을 따져보니까 한 4.3% 정도 낮출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 즉 광고도 제한하게 되면 광고비의 그 비용도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낮은 29.9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그 안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법안을 제출할 때 기준금리는 3% 내외였습니다. 2.5%에서 3%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5%로 기준금리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대부업의 예. 조달금리에 뭐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부업의 상한 금리를 낮췄을 경우에 그러면 대부업체가 어려워질 거로 생각했는데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5년새 영업수익이 2배로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이 1.6배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상황 변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요. 또 기존금리가 1.5%로 내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상황 변경이 있는데 왜 정부는 대부업체의 그 상황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계시냐 이런 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집착을 했다면 저렇게 5%포인트를 낮추자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적어도 그런데 4.3 정도 요인이 있는데 5까지는 낮춰보자 해서 그 안을 저희 정부 의견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물론 업체에 따라서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산업 전체로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다수의 대부분 업체의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또 과거와 같이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서민들이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지만 그나마 저 29.9라는 금리를 받아야 하는 아주 절박한 서민들도 계십니다. 근데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공통 선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어디 1분 내에 끝내실 거면 하시고요. 네, 하십시오. 뭐 여기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만은 일본은 뭐 금리가 우리보다 더 낮으니까요. 대부업이 15 내지 20%의 금리 상한을 갖고 있죠. 일본이. 그렇죠? 예. 20%,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20% 넘으면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에. 예? 그리고 우리 1.5% 기본금리에서 보면 30% 정부가 낸 안은 20배에 가까운 겁니다. 예? 보통 선진국에서
은행 금리에다 4배 내지 5배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만약 30%라 하면 1년에 원금의 360%가 되기 때문에 3.6배를 원금보다 더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돼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이 낮춰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에 지금 뭐 한 4차례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업체의 영업상을 보면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손 발생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인이 과연 어느 정도나 비용을 낮출 수 있게끔 지금 바뀌어 왔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더 핵심 요소입니다. 네. 그 수익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것의 수익인 것이지 개별적인 대부업체를 보면은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거기까지만 예. 하시죠. 네,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으니까 또 추가 질의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